정말 화가 납니다. 한국 축구의 20보 퇴보를 이 경기로 찍어주시네. 비기기만 해도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아공을 상대로 가장 피해야 했던 결과를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피파 랭킹 60위에 남아공을 상대로 점유율 딸 축구를 하며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나 싶지만 월드컵이라는 당이 토너먼트에서 리그식으로 운영하는 홍명보의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는 국민들은 속에서 열불이 날 것 같네요. 홍명보 감독 연봉 20억도 문제지만 경기를 시청한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추산한다면 몇천억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김승규의 미친 선방이 아니었다면 3, 4점 차로 질 수도 있었습니다. 개꿀죄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무튼 홍명보 감독은 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오히려 가장 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했고 이재성 역시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신 오영규를 최전방에 세우며 새로운 공격 조합을 꺼냈습니다. 어떤 감독의 선택이 든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드리블, 속도, 슈팅 능력을 가진 손흥민을 벤치로 둔 건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남아공 전반전도 멕시코전을 그대로 답습해서 여전히 공격은 매끄럽지 않았고 유효 슈팅은 없었으며 심지어 남아공의 슈팅 개수도 밀렸죠. 그리고 중원에서는 볼 받을 사람이 안 보이고 남아공의 역습에 매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요.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선수 몇 명만 바꾸고 전술은 그대로면 감독을 뭐하러 20억 들여 세워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KBS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돌려가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저런 질문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박수 드립니다. 아무튼 홍명보에 지고 있어도 죽어도 뒤에 3명은 있어야 하는 3백 전술 말고도 선수들의 반응도 아쉬웠습니다. 패스 축구를 아무리 지향해도 패스의 대부분이 수비진에서 놀고 U자형으로만 볼을 돌려 공격진으로 연결이 안 되는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중간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돌리다가 양손을 벌리며 줄 데가 없다는 제스처는 선수들의 오프더볼 움직임도 좋지 않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전방에 사람은 있었지만 공이 들어가지 않았고 공이 들어가도 주변 지원이 늦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공격은 준비된 패턴이라기보다 해조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발 제외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조 축구를 할 거면 도대체 왜 손흥민을 선발로 제외해서 45분을 날려먹는지. 제일 공격적으로 능력치가 좋은 선수가 손흥민인데 나와도 수비 2명에서 3명은 달고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건 겉멋인지 도박인지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빼면 좀 있어 보이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손흥민이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선발로 들어가면 상대 수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뒷공간을 계속 의식해야 하며 한국의 역습 한 번에도 수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벤치에 앉은 순간 남아공 입장에서는 훨씬 과감하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지지만 않으면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지지 않는 축구도 이기는 축구도 애매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자력 진출이라는 목표를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 홍명보호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단기 토너먼트에서의 실험? 설마 다음 월드컵도 감독하려는 건가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려 했다면 라인 간격을 더 촘촘히 하고 전방 압박보다 중원 보호를 우선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면 초반부터 손흥민, 이강인을 중심으로 남아공 수비를 강하게 흔들었어야 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일반인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홍명보는 점유율만 높이는 무전술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무엇을 노리는지 불분명했고 어디서 승부를 보려는지 흐릿했으며 실점하거나 흐름을 빼앗겼을 때 바꿀 카드도 늦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감독 한 명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의 패스 미스, 압박, 회피 능력, 마지막 결정력, 경기 중 집중력 모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경기에서 선수들이 흔들릴수록 감독의 전술은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아공전에서 한국은 무엇을 하려는 팀인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감독은 벨기에에서 감독상만 3번 수상한 감독입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똑같은 3백을 3경기 동안 사용하는데 그 파회법을 당연히 들고 나왔을 거고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포백이던 뭐던 전술을 바꿔서 후반전에 대응을 했어야지요. 심지어 후반 70분에도 벤치에 앉아서 필드를 쳐다보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그걸 보는 국민들 암이라도 걸리게 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독이라면
피치 위로 나와서 전술이 없으면 선수들에게 뛰라고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본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명보는 20억 받고 멕시코로 관광하러 간 건가요? 심지어 체류비 숙박비는 다 축협에서 줄 텐데요. 개꿀인데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비기기만 해도 됐던 경기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뼈아픈 충격패로 남게 됐습니다. 박지성 위원은 경기 후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답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더 아픈 이유는 한국 축구가 강팀에게 완전히 압도당해서 진 경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이길 수 있었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더 현명하게 풀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전술 선택의 패배이고 경기 운영의 패배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잃은 벤치의 패배입니다. 일본 축구는 모리아스 감독이 2018년부터 국가대표를 지휘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중이지만 한국은 정몽규의 축협과 홍명보 감독의 콜라보를 통해 4년마다 리셋되는 기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웹툰에서 회기물은 재밌기라도 하지 한국 축구는 회기할 때마다 그대로니 보는 사람들이 속 터지는 것 같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됐던 경기. 하지만 한국은 그 쉬워 보였던 승점 1점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